트럼프의 당선이 진정 한국 독자 핵무장의 기회일까요?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한국이 알아서 방어하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바이든 정부 하에서 한국의 핵무장에는 반대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놓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의 평화를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실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많은 방산 무기들을 팔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에는 반대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이라는 변수를 바이든 정부는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다른 분쟁 지역들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국 같은 특수 지역에 대한 역할은 역시 자국 우선주의일 뿐인 모습입니다.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듯합니다. 현재 미국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워싱턴 포스트는 칼럼을 통해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한반도가 시계 제로의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오히려 트럼프 당선은 한국 독자 핵무장의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이 최근 덩달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와 그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반드시 자체 핵 보유 및 남북 핵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것으로 세 가지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입장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이 미국의 나약함이 계속된다면 결국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으면 자체 핵 개발을 통해 안보 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선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미국 국제정치 전문가 러셀 미드 교수는 2017년 9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핵 위기 당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동아시아의 핵무장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는데 트럼프의 생각도 여기에 기울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일본 나아가 대만까지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 측근들 역시 한국의 핵무장을 굳이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올해 3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새 정부에서 한국과 핵무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5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 역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는 있다.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면 핵무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부유한 한국을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2020년 워싱턴 포스트 부국장 밥 우드워드가 발간한 책 분노에는 우리는 100억 달러를 들여 그들 한국을 지켜준다. 우리는 봉이다라는 트럼프의 발언도 나옵니다. 사실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45억 달러이고 그중 9억 2천만 달러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데도 트럼프는 주한미군 비용을 훨씬 크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둔 비용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어 미군 철수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가 언급한 동북아 지역의 핵 확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인터뷰에서 북중 러의 핵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핵무기 확대를 검토 대상에 올리라는 전문가위원회를 포함한 초당적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핵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앞서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도 적국이 현재 궤도를 바꾸지 않으면 향후 몇 년 내에 배치된 핵무기 숫자의 증가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북중러에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핵 확장 필요성을 거론하는 만큼 11월 대선을 고비로 미국이 새로운 핵 정책을 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럼프는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핵 군축을 고집하던 민주당 정부도 북중러의 핵 폭주가 심각해지자 종전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중러와 머리를 맞댄 우리만 핵이 없습니다.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있지만 우리에겐 없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도래하면 미국의 핵정책 선회에서 한국도 핵 확보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함정의 수에서 밀리기 시작하자 미국도 한국의 SOS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 CNN은 지난해 6월 한국과 일본에서 건조한 군함을 미국이 사들이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역시 지난 5일 중국 해군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려면 한국과 일본 등 조선산업이 강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이 건조 중인 콘스텔레이션급 프리기트함은 건조 비용이 3배, 승선 인원도 2배에 달합니다. 해군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미군으로서는 승선 인원이 적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런 병력 문제들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이 군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주변 인사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롤모델로 보고 진행하고픈 속내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트럼프 측 인사들은 의무 복무를 통해 군 병력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인터뷰에서 의무 복무를 젊은이들에게 희생정신을 주입할 수 있는 통과 이래로 묘사하고서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무 복무가 젊은이들이 서로에 대해 배우고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공통의 비전과 함께 집중할 대상을 제공해 모두를 변화시키는 기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기 보수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군 직업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검사는 입대 희망자의 능력과 지능 등을 평가해 적합한 군 보직과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JD 벤스 상원의원 역시 인터뷰에서 군 복무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난 의무 복무라는 발상을 좋아하며 전시에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군 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작년에 전체 모병 실적이 목표보다 약 41,000명 미달했으며 해병대와 우주군만 모병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육군은 모병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젊은 미국인의 71%가 비만, 마약 사용, 신체 정신건강 문제, 비행, 적성 등 때문에 입대할 자격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종전 2년 전인 1973년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라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8년 동안 유권자와 내 관계를 훼손하려고 시도했고 실패했으며 이것은 그런 시도의 연장선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이제 국력이 크게 신장한 만큼 트럼프 변수를 통해 자주국방의 길을 착착 밟아 나가야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